이번 시간은 우리 주제 9번입니다.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주제를 크게 읽어볼까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그렇죠. 잘 읽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고려 전기의 고려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기라고 하면 뭐도 있을까요? 전기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후기도 있겠지, 맞지? 그 전기요. 자, 그러면 고려 시대에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중심은 뭘까요? 전기와 후기.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려 배울 때 뭔가 정변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네. 무슨 정변이었죠? 신정변. 조선 아니에요? 아, 그건 조선이고 우리 군인들이 열받아서 한 거 있었잖아요. 무신정변. 우리 고려 시대에는 무신정변이 있습니다. 우리 무신들을 차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지, 맞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과거 제도에서부터 무신에 대한 차별이 보였지, 맞지?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과거 시험에 뭐가 없는 거? 무과가 없는 거. 우리 그 자체부터 무신에 대한 차별, 맞지? 고려는 무엇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 문신. 우리 그걸 다른 말로 문치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무신정변 이전 고려 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11세기, 12세기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 맞지? 자, 우리 이 시기에 우리 우리 쪽이 고려지, 맞지? 자, 고려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무슨 국? 후삼국이지, 맞지? 그죠? 후삼국 이전에는요? 남북국 시대였지, 맞지? 우리 백으로 돌아가도 기억나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남북국 시대일 때 이쪽에 중국은 뭐였습니까? 당나라였지, 맞지? 이거 기억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후삼국으로 변할 무렵 당나라도 깨집니다. 당나라도 분열돼 버려요. 우리 당나라가 이 분열될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대 10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로 있었던 당나라가 5개의 주요 나라와 그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가 분열된 5대 10국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이해돼요?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당나라가 왜 무너졌는가입니다. 우리 당나라가 왜 이렇게 웃어요? 원래 웃는 상이야? 아니, 반짝 웃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 당나라가 왜 무너졌냐? 왜 웃냐고. 쌤 뭐 묻었어요? 아직 카메라 잘 찍히고 있어? 너는 자지 말고 이거라도 잘 봐, 알았지? 혹시 하나 쌤 EBS 가면은 너 데리고 갈게. 카메라로. 예, 그거 약속할게, 하지. 무조건 EBS 채용 이런 거 있잖아. 자, 알아. EBS 알잖아. EBS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자, 당나라가 왜 무너졌냐면 이 당나라 주변에는요 여러 이민족들의 국가가 있습니다, 맞지? 네. 대표적으로 유목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쪽이 농경지대면은 우리 한반도도 무슨 지대예요? 농경지대지, 맞지? 반면에 요 위쪽들은요 우리 초원지대라고 하지. 초원에는 누가 삽니까? 얼룩말? 유목민들이 살지. 유목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동생활하지, 맞지? 여전히 어떻게 이동해요? 다 함께 가니까 좀 서로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서 말 타고, 맞지? 양치기 하면서 다니잖아, 맞지? 여기 풀 다 먹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맞지?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농경지대입니다. 자기들도 농경지대에서 따뜻하게 농사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지, 맞지? 우리 이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문화, 문물, 경제, 정치 이런 거에 핵심 허브 지역이 어딥니까? 막 뿜뿜 뻗어나온 데가 어딜까요?
선진 문물이 막 붕붕 하는 데가 중국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쪽 지역을 선망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당나라에서도 서로 왕위 계승 분쟁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구를 끌어들였던 겁니까? 유목민족을 군대로서 끌어들였던 거지, 맞지? 그죠?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 유목민 출신의 군인들도 막 등장하는 겁니다. 유목민 출신의 장군들도 등장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그걸 우리가 절도사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군인들. 결국에 당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이 군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열린 게 몇 개 나라입니까? 5개의 중요한 나라와 그 주변에 10개의 국가가 있었다고 해서 5대 19개 나라가 펼쳐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일한 나라가 등장하죠. 맞지? 그것을 통일한 나라가 송입니다. 자, 이 송나라는요.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또한 무슨 출신이었을까요?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송으로 다시 통합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군인의 복지를 올려주겠다? 군인 때문에 나라가 다 찢겼는데 우리는 군인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군인들을 좀 덜 키워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군대의 힘을 줄이는 대신 누구의 권력을 올리고? 왕의 권력을. 그런데 문제점이 뭘까요? 군대의 힘이 약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국방력이 약화되겠죠. 맞죠? 송나라는 이 약화된 국방력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고려도 끌어들이죠.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내가 깡패입니다. 맞지? 네가 힘이 너무 약해요. 근데 니는 뭐가 돈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뒷돈 주고 돈으로 뭘 삽니까? 돈으로 평화를 삽니다. 송나라가 살아남았던 정책입니다. 돈은 너무 많아요. 근데 국방력은 다운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유목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평화를 사게 됩니다. 우리 이 당시에 송나라가 추구했던 정치를 문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우선이 되는? 문인, 글이 우선이고 무인은 차별하는 이러한 기풍이 어디까지도 퍼져나간 겁니까? 고려까지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맞지? 이해돼요? 자, 이 시기에 아직까지 뿔뿔이 흩어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는 거란민족이 있고요. 여기에는요 여진민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려 전기는요 11세기, 12세기를 이야기할 건데 11세기에 좀 먼저 통합해서 힘을 좀 자랑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거란입니다. 거란이 지고 새롭게 등장한 유목민족은 어디입니까? 여진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 송과 고려의 관계, 그 다음에 거란과의 관계, 그 다음은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 시기에 송나라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요. 우리 원래 중국에서만 황제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이 당시에는 너도 나도 다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려도 스스로를 황제라고 이야기했고요.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진은요. 여진 또한 황제라고 이야기해요. 거란은요. 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은요. 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송은 어떻게든 내 밑에 두고 싶어요. 근데 그럴 힘은 없어요. 내 밑에 뭘로 두려고 합니까? 돈으로 밀어붙이죠. 돈으로.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 한 번 꿇어줄래? 나는 꿇어줄 것 같거든. 툭 하면서 1,000만 원 주잖아. 맞지? 거란한테 가서 야, 너 무릎 안 꿇어? 꿇어주면 내가 1억 줄게. 그럼 아이고 알았어요. 탁 꿇어준다고. 지금 요런 느낌입니다. 뭔 느낌이 돼요? 근데 수업 그만할까? 왜 말로 해? 말로 자, 이렇게 힘이 약한 송나라 맞죠? 자, 송은요
과연 고려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송은 지금 송은 거라한 애들이 무섭지 맞지? 지금 누구도 여진 애들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맞지? 이 과정에서 고려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되겠죠 맞죠? 그럼 고려가 필요합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why 왜 필요합니까? 답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구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거란과 여진 견제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맞죠? 얘들은 어떻게든 중국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맘 놓고 못 가게 하려면 뒤에서 누군가가 탁 계속 지켜주고 있어야지 누굽니까 그게 고려인 거지 맞지? 이해돼요? 자 우리 이게 지금 성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는 송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 네. 왜? 아니 왜 안 필요합니까? 쌤이 이야기했잖아 막 핵심 모든 문화의 우수한 곳은 어디에 있다고? 중국에 있다고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맞죠? 그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맞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 다시 다 이야기하면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국의 문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누구와 친하게 지냈을까요? 송나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 이거는 송나라의 굴복에 의해서입니까? 우리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리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을 위한 외교인 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송과 고려는 어떻게 지내요? 친하게 지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송나라한테 그냥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무슨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려는 스스로 무슨 천하? 독자적인 천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 중심의 천하가 아닌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무슨 천하라고 합니까? 교과서에 해동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바탕하에 우리는 어떻게든 중국과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고려에서 유명한 뭐가 발전하고요? 우리 불교에서 만든 거 있잖아. 기억나요? 왜군의 침을 막기 위해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맞죠? 이러한 대장경 기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고려하면 떠오르는 뭡니까? 고려하면 유명한 거 도자기. 어떤 도자기? 청자 맞지? 고려 청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맞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고려 와서 가장 좋아했던 게 뭡니까? 청자입니다. 청자. 그래서 그 청자가 어디까지 수출됩니까?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청자가 수출되잖아요. 고려 청자가 맞지? 그래서 우리 고려에서 이러한 수출이 되는 핵심 항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항구를 뭐라 할까요? 우리 예산강 하구에 있었던 병란도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항이 있었는데 그 국제 무역항은 무슨 란도? 벽란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벽란도는 우리 개경 근처에 있는 예성강 하구에 있는 국제무역항입니다. 여기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청자를 수입해서 어디다 파는 겁니까? 유럽에 판 거지. 그래서 유럽 애들이 뭐라 했을까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물어봤을 거 아니냐. 그럼 아라비아산이 뭐라 했을까요? 꼬레 뭐 했겠지 맞지. 그래서 코리아가 이때부터 알려졌다라고 하는 코리아의 어원의 한 가지 썰인 거지 맞지. 코리아라는 말 썰은 여러 가지 있거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요겁니다. 요거. 오케이? 우리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니까 불교 행사가 많았거든. 대표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우리 팔관이라고 불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불교 행사. 이런 행사 때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왔대요. 행사 구경하러. 그리고 또 행사가 하나 더 있지.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뭐 걸어놓습니까? 연등. 연등회도 대표적인 불교 행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연등회는 우리 연등할 때 전기로 하잖아. 이때 전기로 했을까요? 뭘로 합니까? 촛불로. 촛불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띄우죠, 맞지? 온 모든 백성이 불교를 믿으니까 엄청 이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려에 물건들을 많이 수입해 가고 했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거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1세기. 자, 거란도 우리 유목민들이 강력해지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유목민들이 강력해지게 될까요? 원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애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 그럼 반대적으로 얘들이 강력해지게 되는 계기는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 뭉치는 거는 누군가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지, 맞지? 응? 거란에서도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이름이 아율아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등장해서 거란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 들어봤어요?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란의 힘이 갑자기 강력해지게 되죠, 맞지? 그래서 이 거란 애들이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목민들의 목표는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표? 우리 농경지대 진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그 대표적인 농경지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송인 거지, 맞지? 그죠? 그래서 거란이 마음 놓고 송을 공격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려인 거지, 맞지? 고려. 그래서 수도 없이 고려에다가 요구해요. 뭘 요구했을까요? 송과의 관계를 끊어라. 송과의 관계를 끊어라. 왜 굳이 멀리 송나라까지 가냐?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 거란을 안 좋아했어요. 왜요?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잖아. 태조 왕건이 거란 새끼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새끼들 인간 아니다 이렇게. 걔들한테는 뭐 하나도 배우지 말라 그래요. 태조가 그렇게 남겨놨는데 후대 왕들이 당연히 지켰겠지, 맞지? 그래서 하나의 일례로 거란족들이 고려가 만들어지니까 축하한다고 외교관도 오고요. 선물로 낙타도 선물로 줬거든. 이게 너희 낙타 못 봤지 하면서 우리 거란에서 구한 낙타다 하면서 줬거든. 태조 왕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낙차 다리 밑에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가지고 굶어 죽입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은요. 죽이면 좀 그렇잖아. 유배 보내버립니다. 유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이제 외교관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맞지?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이거는 진짜 한판 붙자는 거잖아, 맞지? 이만큼 우리가 거란을 적대시했거든.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맘 놓고 송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맞지? 그래서 몇 차례나 고려를 공격합니까? 그렇죠. 1차, 2차, 3차. 3차례나 고려를 공격합니다. 자, 고려를 공격했던 이유는? 그렇죠. 성과 관계 단절이 목표였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자, 성과의 관계만 단절시키면 돼. 그럼 거란의 입장에서는 전력 투구로 싸울까요? 아니면은 소기의 병력으로 이것만 완료시키고 싶을까요? 맞죠? 왜요?
나머지 군대는 아껴놨다가 어디 써야 되니까? 송공격할 때 써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당시 국제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지. 그지? 자, 1차 공격이 개시됩니다. 자, 당시 거란의 총대장은 소손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건넜다는 소식이 고려 조정에 알려집니다. 고려에서는 급하지 맞지? 뭐가 열렸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으면 알 겁니다. 뭐가 열립니까? 그거 회의. 무슨 회의? 그거 도병마사. 도병마사 맞죠? 도병마사가 개최되죠. 그래서 누가 모여서 중서문화상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우리 제추회의라고 불리는 도병마사가 열렸겠지. 여기에서 막 회의를 합니다. 야, 어떡하냐. 쟤들 왜 쳐들어왔대? 물어보니까 쳐들어왔던 이유는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좀 말도 안 돼요. 고구려 땅 내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땅 내놔라. 두 번째는 궁극적인 거죠. 뭡니까? 성과의 관계 끊어라.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야, 그냥 우리 들어주자. 전쟁만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들어주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누구 한 명이 갑자기 맞지 열받아가지고 맞지 책상을 벅 집어 던지지 맞지 어떻게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그런 말 하냐. 야, 이 겁쟁이들아. 내 혼자 갔다 올게 하면서 혼자 가죠. 서희입니다. 서희예요. 이 서희가 혼자서 소선영을 만나러 가지 맞지. 그리고 소선영과 뭐 합니까? 우리가 이게 서희의 단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서희가 이 기가 막힌 말발로 소선영을 눌러버리지 맞지. 처음에 고려 땅 내놔라고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야, 이 정신 차려라 임마. 야, 너 우리나라 한번 읽어봐라. 고려. 뭔데 임마. 너희 뭔데? 거란. 이씨. 당연히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너희가 땅을 내놔야 되지 않냐. 갑자기 소선영이 말을 닫죠. 아, 그건 다 됐고. 너 왜 우리랑 땅이 더 가까운데 왜 멀리 있는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랑은 친하게 안 지내냐.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 해요? 우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미치겠다. 근데 가는 길에 누구 때문에 못한다? 여진이 땅을 가로막고 있어서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여진족을 공격해서 그 땅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너희랑 교류할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선영이 진짜지? 하면서 여진을 공격해서 여진 땅을 우리한테 주죠. 맞지? 그리고 요렇게 오케이 너희 송나라와 관계 어떻게 하는 거? 끊는 거 우리랑 잘 지내는 거 오케이 땡큐 협상하면서 가요. 그리고 어디에 땅을 줍니까? 여기에 있는 땅을 주죠. 맞지? 우리 이걸 무슨 육주? 강동 육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희가 전쟁함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가져왔죠. 맞죠? 그래서 강동 육주를 획득합니다. 이 서희가 엄청 말빨이 좋았지. 맞지? 이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될 덕목일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외교관들 맞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 앞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동상이? 서희 동상이 있습니다. 서희 동상. 외교는 누구처럼? 서희처럼.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외교관이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정치 외교학과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면 쌤이 교과서 특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쳐들어왔다지 맞지? 왜 쳐들어왔을까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무슨 약속? 성과의 관계를 안 끊어요. 짱나지 맞지? 그래서 야 임마 어디 내놔라. 강동육주 내놔라.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는 상당히 거란 애들이 열받았나 봐요. 밀립니다. 밀려요. 그래서 어디를 함락당하냐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왕은 항복하지 않죠. 맞지? 왕이 냅다 튑니다. 맞지? 어디로 도망가요? 여기 밑에 있는 어디로? 나주로 도망갑니다. 나주로 피난 가요.
그러면 전쟁이 길어집니까? 빨리 끝납니까? 길어지지, 맞지? 누가 초조해요? 거란이 더 초조한 거야. 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 불리합니다. 전쟁은 그래요. 공격하는 사람이 오래 끌면 불리해요. 그래서 서둘러 뭘 합니까? 협상을 하지, 맞지? 서둘러 협상합니다. 협상 내용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성과의 관계 끊겠다. 아, 끊는다니까 왜 못 참고 오냐? 끊을게. 근데 거란군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그래서 거란 애들이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나 그냥 이렇게 돌아갔다가 거란 왕한테 못 죽는다. 너희 왕이 직접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그거 그렇게 전할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려 왕이 직접 거란의 입족, 거란에 들어가서 송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물러가요. 또 쳐들어왔죠. 뭐가 안 됐길래? 왕이 직접 갔다 안 갔다? 안 갑니다. 성과의 관계를 끊었다 안 끊었다? 안 끊습니다. 열받겠지, 맞지? 또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 이때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했지, 맞지? 누가 등장합니까? 강감찬 장군이 등장하지.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의 승리로 거란군을 몰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측면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나왔을까요? 당분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거란이 어디를 공격하지 않았으니까? 중국을 공격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지? 이해돼요? 그리고 고려 또한 국방의 위기를 느꼈죠. 그러면 방어에 조금 더 신경 쓰겠지, 맞지? 그래서 고려는 국경 지역에다가 뭘 쌓아버립니까? 고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유목민들의 침입에 한 번 더 대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한동안 동아시아의 평화는 유지됩니다. 우리 두 번째 볼 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우리 12세기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하태준 씨? 장훈아, 잠 좀 깼으면 좋겠다. 카메라 다 나오는데. 자, 12세기 여진과의 관계고요. 여진도 원래는 한낱 뿔뿔이 흩어져 사는 여진 쪽에 불과했지, 맞지? 근데 여진에서도 우리 거란의 야유라 보기와 같은 유능한 인물이 또요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고타, 아구타, 아골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여진족들을 다 모아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굉장히 여진족들의 힘이 세지겠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여진족들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뭡니까? 똑같잖아, 맞지? 어디 지대 진출? 어디로 진출하는 겁니까? 똑같이 성인 거지, 맞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여진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점점 어디를 넘어오는 사건이 많아요? 고려 땅으로 한 번씩 넘어오는 사건들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조정에서는 또 뭐가 열립니까? 도병마사가 또 소집됐겠지, 맞지? 아이고, 저 여진족 새끼들, 쟤들 요새 좀 심상치 않던데?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겠지. 얘들이 하나로 점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씨, 그러면 안 되는데. 쟤들 지금 어떻대? 한 번씩 우리 고려도 국경 지역을 침범하고 하긴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까요? 여진족들을 한번 혼쭐 내자. 못 내려오게. 그래서 무슨 정벌을 계획합니까? 1차 여진 정벌을 계획합니다.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윤관이죠, 맞죠?
윤관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강간자도 그렇고 군인일까요? 문신일까요? 문신입니다. 문신. 여진정벌을 계획합니다. 그 결과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져요. 윤관이 졌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어요. 맞지? 뭐라 할까요? 그것도 왜 졌는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맞지? 그것도 사람이 항상 변명하잖아요. 맞지? 아, 저 뭐 때문에 졌어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무능했습니다 하는 거면 죽잖아. 뭐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뭐 때문에 졌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윤관이. 우리의 주력 부대는 걸어다니는 보병인데 쟤들은요 전부 다 말 타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말 타는 기병을 좀 키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실패 이후에 이 윤관의 건의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별무반이 창설됩니다. 이 별무반, 우리 왼쪽에 보니까 별무반 보이지, 맞지? 자, 별무반은 총 3개의 군대로 이루어져 있대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 기군, 기병입니다. 맞지? 또 하나는 신, 보군, 보병입니다. 맞지? 걸어다니는. 또 하나는요. 이게 골 때리지, 맞지? 뭡니까? 항, 마, 군. 뭡니까? 승병입니다.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쌤은 이게 제일 무서워요. 생각해봐요. 스님들 맞지? 한 10,000명이 맞죠? 머리 다 반짝반짝 거리는 맞지? 목탁 들고 맞죠? 와무라 하면서 오면은 안 무섭겠어요? 난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와 하면서 왔지 스님들이. 상상해보세요. 그 머리 빡빡 민 스님들 10,000명 모여가지고 뭐 목탁 두드리면서 막 그 앞에는 신기군이 막 하고 맞지? 그 뒤에는 신보군이 같이 가고 마하바냠 하면서 맞지? 나는 쌤 생각 여진 쪽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눈부셔 하면서 하지. 자, 이 별무반을 데리고 다시 한번 여진 정벌을 하지, 맞지? 2차 여진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을 몰아내고요. 이 지역에다가 9개의 성을 쌓아버리지, 맞지?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진족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여진족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잖아. 여기는 좋은 땅이지, 남쪽은. 여진족 더 올라가면 여기 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자꾸 사정해요. 저 주면 안 돼요, 저거 다시. 저 다시는 고래 안 쳐들어올게요. 주세요. 안 줘요. 맞지? 다음에는 뭐 합니까? 막 돌 던지면서 달라 그래요. 다음에는 눈물 질질 짜면서 달라 그래요. 맞지? 자꾸 달라 그럽니다, 이 땅을. 근데 우리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지. 그래서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도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지? 가은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맞지? 이제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살 거 아니야. 그냥 가라 하면 안 갈 거 아니냐? 왜 안 가요? 허구한날 여진족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 땅 공짜로 준다 해도 안 가지. 가은이 뭐 가라 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지키는데 고려가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고려에서는 여진과의 약속을 합니다. 너 다시 쳐들어오지 마. 그리고 우리한테 충성을 맹세해.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이 동북구성을 몇 년 만에? 1년 만에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큰지 몰라도 여진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힘이 커집니다. 맞지? 맞아요? 그래서 여진족은 드디어 1105년 나라를 세워버리지, 맞지?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를 멸망시켜버려요? 거란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송을 정복합니다. 송은 쫓겨나요. 남쪽으로요. 남송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전부 다 누구 땅이 된 겁니까? 금의 땅이 돼버린 거잖아, 맞지? 여기에 남송이 쫓겨나 있고 금나라의 기세가 대단하지, 맞지? 이때 금나라는 하나 남은 고려한테 편지를 한 장 보내지, 맞지? 뭐라 적혀있습니까? 무슨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때랑 완전 바뀐 겁니다. 이때는 거란의 여진 애들이 우리한테 충성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때 돼서는 오히려 이제 어디한테? 고려 너 무릎 좀 꿇어라 하고 이야기했던 거지, 맞지? 또 우리 뭐가 열렸겠습니까? 고려 내부에서는 도병마사가 열렸겠지, 맞지? 여기서 꿇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꿇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 한 명이 탁 나타나죠, 맞죠? 꿇자 그냥 그 사람 한마디에 그냥 깨갱하게 되지. 그 사람은 당시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누구? 이자겸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겸씨. 자, 이자겸이 오케이 해버리지, 맞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어디에다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금나라에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후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봐요. 뭔가 우리가 원래는 뭐도 했어요. 이렇게 정벌도 하고 우리가 맨날 두드러마는 나라는 아니었거든. 맞죠? 근데 이때부터는 점점 뭔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좀 굽신굽신거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조금 물러나는 이러한 형국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이런 걸 수용해버리니까 모든 문벌 귀족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지, 맞지? 불만을 품은 문벌 귀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쪽팔리잖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다고요. 쪽팔리니까, 맞지? 그래서 나중에 이 이자겸과 문벌 귀족 간의 대립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봤어요? 스님 중에 한 명. 걔가 우리 서경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 두 글자. 미음 치읓. 우리 그 있잖아, 노래. 그 훈민정음 있잖아. 미음 치읓. 찾아봐, 책. 미음 치읓. 한 장 넘겨 나올걸? 미음 치읓. 묘청.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됐지? 끝.